그런데 중요한 건 음식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술 같은 경우는 논문상 보면 52% 정도 영향을 미치고 매운 음식 45%, 가공육은 10% 정도, 신내말데하이드가 들어가는 과일들이나 야채 같은 건 13%, 채소도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술이라든지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적게 먹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안면 홍조, 주사 피부염과 관련된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안면 홍조가 되는 3가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주사 피부염을 2가지로 분류해야 치료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번 3번째 영상은 주사 피부염의 음식관리와 생활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사 피부염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무슨 음식을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메모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사 피부염 혹은 로사세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장미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코와 뺨 등의 얼굴 중앙부에 발생을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특징적인 홍반과 모세혈관 확장, 여드름과 유사한 굳은 농포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코가 커지고 그리고 딸기코가 되는 경우들, 혹은 눈에 생기는 안주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붉은 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는 증상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안면 홍조와는 조금 다른 질환이 주사 피부염, 로사세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사 피부염의 증상은 뭘까요? 주사 피부염의 증상은 홍조,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 염증성 구진, 농포들이 얼굴 중심부에 발생을 하는데, 심한 경우는 얼굴이 부종이 생기고 건조하고 가렵고 따갑고 하는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초기에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된 홍조 증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모세혈관이 확장되죠. 그래서 혈관들이 거미줄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는 그런 증상까지도 이어지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피지선이 증식하거나 결합조직 증식이 되면서 모공이 확장되고 피부가 울퉁불퉁 변하게 되고 코도 커지고, 이런 증상들, 비후화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걸 비류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주사 피부염의 원인입니다. 양방 피부과적으로는 사실은 주사 피부염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열이나 추위, 혹은 매운 음식, 과도한 이런 자극적인 술 같은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부 장벽이 손상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를 보고, 그리고 아니면 모낭충의 이상 증식 같은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주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법이라든지 관리 방법에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사 피부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분류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주사 피부염을 2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됐을 때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모낭충 이상 증식하는 경우, 즉 지루성과 주사가 병발되는 경우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피부염의 관리는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 인자가 더 크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의 관리에 준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튀김에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열이 나는 생활 관리들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과도한 운동 같은 것들, 사우나, 반신욕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관리를 해주면 지루성과 주사가 낀 경우에 관리 방법은 수월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식 관리에서도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제가 튀김이라고 했죠. 이런 음식들이 피부에 염증을 만들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것들,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피부 염증을 좀 더 유발한다 그랬죠. 그리고 술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열대사 장애, 열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차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2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죠. 이런 것들은 악화엔자에서 주사 피부염이 발생을 해서 혈관의 염증이라든지 신경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랬죠. 이런 경우들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자외선, 더위, 스트레스, 약물, 스테로이드의 과도한 사용, 이런 것들에서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모르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 관리라든지 생활 관리에서 타겟점들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타겟을 둬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그 타겟점은 혈관의 염증입니다. 혈관의 염증에 의해서만 타겟을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을 낀 경우의 주사는 지루성 피부염을 타겟으로 두는 것이고,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주사 피부염의 타겟점인 혈관의 염증에 의해 대해서만 중심을 두고 관리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했을 때의 음식관리와 생활관리는 뭐냐가 중요하겠죠. 지루성 피부염에 병발된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의 생활관리를 지키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사 피부염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일 겁니다. 이런 경우 음식관리 원칙과 생활관리 원칙이 중요한데, 첫 번째 음식관리 원칙을 먼저 따져볼 거예요. 중요한 건 뜨거운 음식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열이 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든지 뜨거운 차를 마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홍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뜨거운 것을 조금 마시는 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마셨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논문을 찾아보면 커피에 의해서 주사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커피가 오히려 주사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 관리 중에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캡사이신이라고 했죠.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겠죠. 우리가 매운 짬뽕을 먹었어요. 그럼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혈관이 쫙 늘어나고 붉어지죠. 땀도 뻘뻘 흘리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주사 피부염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외국 애들은 이걸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영양이 적겠지만 우리는 되게 많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나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주입니다. 음주는 좋은 게 없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죠. 그래서 술 먹으면 붉어지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 분해시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혈관들을 확장되겠죠. 그리고 술이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이유는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입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히스타민 음식 쳐보면 치즈, 초콜릿, 소세지, 훈제고기, 견과류, 그리고 시금치, 이런 야채들에서도 히스타민이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야채들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이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아니고, 특정 음식들이 좀 안 좋습니다. 치즈 같은 것들, 초콜릿, 혹은 소세지, 훈제, 고기, 이런 것들만 조금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적당량 줄여서 먹는 게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음식 관리는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신남알데하이드가 들어가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토마토, 시트러스 함유 과일들이죠. 귤이나 오렌지, 레몬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토마토를 먹으면 안면 홍조가 악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토마토를 조금 먹는 건 사실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귤이나 오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안면 홍조, 주사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영양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먹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죠. 토마토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안 좋겠지만, 가끔 먹는 것들은 문제가 없겠죠. 오렌지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사 피부염이 있는 경우 음식 관리는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주사가 된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음식 관리 해주는 게 맞고,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사 피부염 음식 관리를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음식 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술 같은 경우는 논문상 보면 52%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매운 음식은 45%, 가공육은 10% 정도, 신남알데하이드가 들어가는 과일들이나 야채 같은 건 13%, 채소도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술이라든지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적게 먹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